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지금 현재 업비트 창은 굉장히 다 파랗게 물들어 있는 상태고요. 아시다시피 현재 SEC가 이번에는 또 바이낸스를 공격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SEC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샹펑자오죠. CEO를 제소했다 나오고 있는데 내용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SEC는 말합니다. 이 바이낸스와 샹펑자오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 자산을 이용해 이득을 얻었지만 고객 자산을 큰 위험에 노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SEC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고객 자산을 비밀리에 별도의 가상화폐 업체에 송금한 뒤에 이런 가상화폐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투자하게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거래량을 부풀린 효과를 냈다라는 등 굉장히 억지스러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자금을 송금한 업체는 이 메리트 피크와 스위스에 등록된 시그마 체인이라는 곳인데 이 두 군데를 확인해 보니까 절대로 바이낸스와는 연관이 없는 곳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억지스러운 그런 제소 내용이다 말씀드릴 수 있었고, 또 바이낸스 참펑자오는 지난 3월에도 CFTC죠.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 파생 상품 등의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제소가 됐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미국이 바이낸스를 좀 괴롭히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샹펑자오도 굉장히 화가 좀 났습니다. SEC가 암호화폐 소멸을 시도하고 있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오고 있고, 이번 소송에 근거가 없는 만큼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바이낸스가 거의 2년 동안 SEC와의 선의의 관계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SEC는 최근 코인베이스, 제미니 등의 조사처럼 암호화폐 산업을 완전히 없애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만을 제기하는 그런 내용의 어떤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위터 잠깐 보고 가자면 올해가 밝으면서 1월에 이런 트윗을 날렸어요. 2023년을 단순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적은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첫 번째 교육, 두 번째 준수, 세 번째 제품 및 서비스, 이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FUD, 가짜뉴스의 공격을 무시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앞으로 4트윗을 할 때 이 게시물을 링크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트윗을 한 적이 있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4번을 언급하면서 우리 팀은 출금, 입금을 포함한 시스템이 안정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아직 시스템이 완전하게 안정적이다라는 거고, 이 불만사항이 확인되면 답을 드리겠다. 아직 보지 못했고 미디어는 우리보다 정보를 빨리 얻긴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불만사항은 없다. 고객들의 불만사항은 없다라는 거고, 굉장히 댓글만 봐도 미국 정부보다 바이낸스를 더 신뢰한다.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창펑자오 등등 굉장히 응원하는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당신을 응원하고 행운을 빌며 함께 이 난관을 극복할 것이다. 최선을 다해 이 상황에서 상처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 4번의 트윗을 인용했습니다. 또 에이다의 창시자죠. 이 찰스 호스킨스 마찬가지로 마지막에서 나중에 더 할 말이 많지만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모든 것이 괜찮고 업계의 미래는 밝습니다 하면서 이 창펑자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전체 산업이 파편화된 특성을 제쳐두고 상식적인 규칙과 지침을 위해 통합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또 SNS의 소통의 창을 통해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SEC와 바이낸스 기소 내용을 보면 SEC가 굉장히 지금 저격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보입니다. 솔라나, 에이다, 마틱, 파이코인, 아톰,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알고랜드, 엑시 인피니티, 코티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할 때 조금은 또 거리를 두면서 조금은 지켜보면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미국의 장난질이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크게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몇 가지 기사 살펴보면서 XRP의 내용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JP 모건이 언급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은행이죠. 금융권 세력 중에 거의 핵심 세력이라고 봐도 무방한 JP 모건이 6개 은행과 지금 협력을 하거든요. 블록체인을 통해서 USD 거래를 정산하기 위해 이 6개 인도 은행과 협력을 합니다.
과연 어떤 은행이 있고 XRP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굉장히 최근 기사입니다. 6월 5일 기사고요. 이 JP모건이 과연 어떤 인도은행들과 협력을 맺고 있는지 바로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파일럿 프로젝트에 따르면 HDFC은행, ICICI은행, 그 다음에 엑시스은행, 예스뱅크, 인더스인디은행, 인도 구자라트에 있는 JP모건의 자체 은행까지 해서 총 6개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JP모건과 이 인도은행 6개가 지금 협력을 하는데 그 사이에 과연 XRP가 연관이 되어 있느냐, 파트너십이 맺어 있느냐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HDFC은행 바로 볼까요? HDFC은행 리플의 결제 네트워크에 합류했다 확인했습니다. ICICI 보면 인도 중앙은행이랑 같이 움직이는 은행입니다. 여기도 나오네요. HDFC은행, ICICI은행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리플이랑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미루어 볼 수 있고요. 엑시스은행과 예스뱅크 한 번에 좀 가겠습니다.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고요. 바로 보면 입증된 상업적 배치를 갖춘 유일한 블록체인 결제 제공업체인 우리의 리플은 오늘 성장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에 10명의 신규 고객을 추가했다 발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영상을 봤던 미쯔비시도 있네요. 그 다음에 스페인 산탄데르와 거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BBVA도 있고요. 방금 언급드렸던 엑시스뱅크, 예스뱅크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반갑네요. 자, 확인했고, 자, 다음 인더스인디은행까지 볼까요? 인더스인디은행도 마찬가지로 국정관 송금 위에 인더스인디뱅크와 리플이 제휴를 맺었다. 이 부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은 뭐 JP모건의 자체 은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 안 해도 연루되어 있는 부분을 알 수 있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리플의 릴레이션십 인포그래픽을 보면 굉장히 결제 시스템과 그런 금융권 세력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 중심에는 리플이 있고 여기도 나오네요. JP모건 나오고요. 엑시스뱅크 여기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의 페이티엠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다 리플로 연결이 돼서 하나씩 확장해 나가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는 부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뭐 소송적인 부분 물론 너무나 중요하지만 큰 그림에서 이 리플의 비전을 보면서 길게 레버리지 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고, 자, 매크로 이슈 다시 한번 좀 보면 교황의 특사 평화 임무를 위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차례로 방문했다. 이제 곧 6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또 다른 기사를 또 볼까요? 굉장히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진격의 우크라 러 앞마당까지 전선을 확대한다라는 부분의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런 기사들을 좀 볼 때 이면적인 내용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느 정도 평화 협정으로 가려다가 갑자기 또 전쟁을 다시 한다라는 느낌, 그리고 SEC가 지금 바이낸스 창펑자오를 기소하는 느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력의 장난질이 치는구나. 우린 이런 부분을 깨닫고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절대 흔들림 없이 우리는 끝까지 가던 길 가주시면 된다. 절대 걱정하실 거 없다. 그렇게 저는 오늘도 비트코인, 리플을 매수했습니다. 비트코인 매수한 거 좀 보여드리면 거래 내역 체결에 보이시죠? 약 50만원어치 정도, 3,400만원. 굉장히 깔끔한 금액에 매수를 했고, 여러분들도 이럴 때 리플과 비트코인을 그냥 가격과는 관계없이 수량에 맞게 모아가셔라.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6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몰려있는 상태에서 악재거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이제 세력의 흔들기가 시작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런 멘탈적인 부분, 뿌리, 근본을 항상 놓지 않는 타임 레버리지 구독자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